이진숙은 결국 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막았습니다. 오늘은 이진숙 위원장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로 되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 센터로 만들자는 황당한 의견을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로 되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아주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게 불공정하다고 혹시 선거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날뛰고 있던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완전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남은 6명의 재판관으로는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적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헌재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탄핵 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헌재 마비 사태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승리라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일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늘 10월 14일 위대한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대응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이 조항은 정지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막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매우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공백을 방지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투쟁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재 MB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되었던 경영진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여전히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MBC를 좌파 방송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 이런 편향성을 바로잡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 보도본부장과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면서 언론계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1991년 걸프전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종군 기자로 중동을 취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은 MBC 정상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MBC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 2인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강제원 판사의 편향된 정치적 판결입니다. 강제원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12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MBC 박문진 이사의 임명을 정지시킨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박문진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이었습니다. 강제원 판사는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반영한 판결로 상권 분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와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숙 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 심리가 중단되기를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정질서 중단을 막아냈습니다. 이진숙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방송계를 바로잡기 위한 그녀의 끝없는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헌재 판결은 이재명, 문재인에게 주는 중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불법적 정치꾼들에게 흔들리지 않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의 용기, 결단력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